자, 오늘은 175쪽 평형 이동의 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이동하고 이제 수득률이라는 말을 보게 될 건데요. 자, 수득률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재 175쪽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득률은 화학 반응에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 실제로 얻은 생성물의 양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득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수득률이 100%를 넘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반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100%가 나오는 게 좋겠지만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화학 평형에 대해서 르 샤틀리에 원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 샤틀리에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있을 때 걔를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정반응을 기준으로 넘겨주면은 생성물이 많이 생겨나는 거니까 수득률도 같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수득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정반응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넘길 수 있느냐를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농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 평형이 이동하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요, 되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얘가 압력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정반응이 이제 개수의 합이 감소하는 반응이냐, 그리고 개수의 합이 증가하는 반응이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비례하고, 어떤 거는 반비례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온도에 대한 것도 수득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발열일 때랑 흡열일 때를 따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요럴 때 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이쪽을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흡비, 감비라는 요런 거, 이런 유치한 거를 할 때 얼굴을 마주 보고 있지 않아서 참 좋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흡비감비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수득률일 때 어느 쪽이 비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반응이 흡열인 어떤 반응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이다? 그러면 얘를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나요? 온도를 높여줄 때는 정반응 쪽으로 열심히 가겠죠. 그쵸? 자, 그리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발열 쪽으로 가는 게 되니까 역반응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요. 정반응 쪽으로 많이 가야지 수득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온도를 높이면 수득률이 함께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수득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역반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랑 수득률이랑 비례한다라는 거, 이렇게 비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정반응이 흡열일 때다라는 거, 요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이 흡열일 때 비례한다. 온도와 수득률이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개수합이 감소하는 반응일 때를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BCD, 자, 요 반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ABCD, 자, 요 반응에서요. 이렇게 정반응이 개수의 합이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보다 더 큰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압력을 높일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러분, 얘가요, 이런 개수의 합을 가지고 있다면 압력을 높여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을 높여주면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되는 거니까 수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하고 수득률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바로 개수의 합이 감소하는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흡비, 감비라는 거 요거를 알고 있으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득률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을 때 예측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압력하고요, 이 온도에 관한 거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흡비감비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에 대해서 이제 수득률을 고민을 할 때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암모니아가 여기 질소하고 수소하고 만나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자, 이 반응은 지금 델타 H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지 얘가 정반응 쪽으로 많이 갈까요? 수동률을 높이려면 무조건 정반응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너무 못 그렸네. 자, 이렇게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반응 쪽으로 더 진행을 하게 하려면 이게 4몰, 여기는 2몰이니까요. 개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압력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압력을 도대체 어디까지 증가시키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압력을 막 400도, 600도, 800도 이렇게까지 올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반응 용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고려를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압력에 따른 수동률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압력에 따라서 수동률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정반응이 감소하는 반응이다. 우리 흡비감비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반응이 감소하는 반응이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4몰에서 2몰로 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뭐 압력을 뭐 무작정 높일 수는 없잖아요. 막 1000도까지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 반응식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얘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얘가 정반응으로 많이 넘어가죠?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온도를 낮춰줘야지 얘가 발열 반응인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수동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온도를 낮추면 이 기체들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도를 막 어느 때까지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를 온도를 낮출수록 훨씬 더 수동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어디까지 낮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로 산업에서는요, 온도도 어느 정도는 조금 높인 상태에서 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압력도 높으면 좋겠지만 무작정 높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가 이렇게 산업에서 활용하는 범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어느 정도 반응 자체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온도는 좀 높은 상태에서 그리고 압력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요 정도에서 주로 아모니아를 생산하는 조건을 최적의 조건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형을 고려할 때 사실은 온도만 혹은 압력만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부 다 고려해서 만든다라는 거, 네, 이런 게 산업에서 활용하는 평형 이동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암모니아를 합성할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요. 176쪽에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 요거 여러분 잠깐 멈추고 풀고 오셔야 합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수득률 나오잖아요. 예, 수득률에 대한 그래프죠. 아까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흡비감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압력하고 수득률이 지금 비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정반응이 감소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B의 합보다 C가 더 작다라는 거죠. 자, 너무 못생기게 그렸죠? 자, 이렇게. 자,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반응이 감소하는 반응이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온도를 가지고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여기 온도는 지금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온도를 지금 낮춰주니까요. 수동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동률이 올라간다는 건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돼 온도를 낮췄더니 역반응이 진행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델타 H가 지금 부호가 안 나와 있으니까 발열인지 흡열인지 모르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온도를 낮췄더니 역반응이 진행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반응 쪽이
발열이니까 온도를 높였을 때 역반응이 진행된 거죠. 그 반대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이 발열이구나 라는 거 요거를 가지고 알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끝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하고 C의 크기는 아까 정반응이 감소하는 반응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교해 봤고요. 델타 H는 지금 보니까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죠? 발열 반응은 양의 값인가요? 음의 값인가요? 발열 반응은 음의 값이죠. 그죠? 그래서 델타 H는 0보다 작다라는 거, 음의 값이다라는 거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평형 이동에 대한 것들을 다 고려하는 요런 형태의 문제이고요. 자, 요런 형태의 문제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